국영수가 중요하다. 여전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럼 국영수 이런 것들은 대치동 뭐 이런 학군지가 확연하게 하여간 더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익남 채널입니다. 이 방송 보실 즈음이면 아이들 기말고사도 끝났을 텐데 여름방학 또 어떻게 보내야 될지 걱정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그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또 학군지에 대해서 또 이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학군지 가서 아이를 키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또 근본적인 궁금함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가 뭐니 해서 교육 멘토로 활동하셨던 이병훈 에듀컨시어즈의 대표 이병훈 소장님을 모시고 학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이병훈 청담 에듀컨시어지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 에듀카운슬러 이병훈 소장이고요. 방송으로는 MBC 공부가 뭐니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에듀컨시어지가 보니까 네. 청담도 있고 분당에도 있고 네. 봉선동에도 있더라고요. 광주에도 있어요. 광주가 세 번째 그 지점인가요? 네, 광주는 이제 일종의 가맹계약 지점이고요. 해운대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약간 대치동과 같은 약간 교육열이 높은 데들. 그렇죠. 네. 전라도의 대치동이 광주 봉선이고 네. 경상도의 대치동이 부산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네. 지방 뭐 대도시들에도 네. 그 교육열이 높은 데들은 항상 다 있는데 네. 결국에 이게 한국 사람들 특히 뭐 한국 엄마들이라면은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유로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조용히 해가지고 말 안 하기 때문에 네.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분위기 자체가 어쨌든 교육을 시키는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군지 얘기도 나오는데 뭐 학군지 하면 사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대치동이잖아요. 네. 대치동은 뭐 단기 월세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막 한두 달 빌려가지고 막 네. 집중 교육하고 막 이런 건가요? 방학 때 특강 같은 거 들으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방에서 단기 임대 해가지고 아이 거기서 숙식하면서 수업 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네. 또 수업을 들어요. 외국에서요? 외국에서 외국 교육 과정을 따라가는데. 외국에서 들어요. 네. 그 저기 뭐야 SAT, IB 디플로마, AP, ACT 이런 거 시험 준비라든지 공부하려면은 그걸 맞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대치동에서 수업 들으면은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상 갔는데 또 이렇게 연어처럼 회귀를 해가지고 수업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외국 시험을 보는 것도 네. 한국에서 사교육이 다 된다. 물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와서 듣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외국에는 제가 알기로 한국 사람이 나가서 만든 학원에 외국 애들도 와서 수업을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K 사교육의 어마어마한 이 경쟁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K-팝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사교육 자체도 이제 수출하고 반대로 막 해외에서 들어와서까지 듣는다. 그럼요. 동남아에도 우리나라 학원 브랜드들 많이 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사교육 이런 거를 뭐 잘하는 건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건지 외국은 또 이렇게 못하는 거죠?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거 뭐냐면은 이게 뭐 사실 우리나라만 뭔가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좀 잘 믿진 않는데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보편성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핀란드 가가지고 견학했을 때도 그 교수님이라든지 교장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어느 사회나 경쟁은 있다. 그게 없는 세상은 없지만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공부가 좀 힘든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고 너희 나라는 아마 공부 잘 되는 애들을 밀어주나 보다. 그 차이가 있을지언정 경쟁은 어디나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럼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사교육이 생겼느냐. 뭐 일단 어머님들이 만들어 준 거죠. 경쟁력 있는 사교육을 선택하고 돈을 투자하고 거기서 좋은 양질의 수업과 수업 방식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인큐베이팅 해주신 거죠. 어머님들이.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저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하고 외국 교육하고 뭐가 다르냐?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국 교육은 자존감, 절대평가, 그렇죠? 절대평가, 협동.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게 내 손해가 아니야. 네. 우리나라는 상대평가, 그렇죠? 그다음에 생존, 경쟁.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게 나한테 손해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는 그 치열한 경쟁 사회 분위기, 우리나라만큼 경쟁이 치열한 데가 또 있을까? 경쟁 사회 분위기에서 학업적인 경쟁을 하는 데에
당연히 누군가 도와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죠. 유소년 육성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부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엄청 발달한 거야. 거기에 투자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는 당연히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영화도 그렇잖아요. 요새 뭐 연예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투자와 관심과 그 안에서의 경쟁과 육성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자본이 집약되다 보니까 탄생하게 된 엄청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그 학군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학력이 생기면 또 그게 또 확실하게 좀 사회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네, 대물림이 되죠. 말 그대로 프로 선수가 되는 거죠. 축구 프로 선수를 만들려고. 그럼요. 어릴 때부터 계속 유소년 시스템을 돌린다. 네. 그 손흥민 같은 선수야 강원도에서 아버지한테 배워도 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유소년 축구 육성 시스템에서 클 확률이 더 높죠. 그러면은 반대로 그렇게 이 유소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니까 엄마들 입장에서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를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애가 지금 커 나가고 있는 와중인데 그 프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뭐 20살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학군지라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좀 집착하게 되고 이왕이면 조금 더 학군 좋은 데로 가게 되고 이럴 수밖에 없다. 이게 또 집값에 또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또 이제 결국에 학군 좋은 데들은 또 집값이 높기도 하고 수요가 높고 공급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대치동 아파트들 되게 오래된 데 많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평생 살려고 뼈를 묻으려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교육시킬 때만 잠깐 살고 나갈 거야 이러니까 대부분 세입이나 월세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돌리다 보니 아파트가 금방 헐어. 내 집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안 된 아파트인데도 좀 헐었다. 뭐 기존 아파트 10년, 15년 이상 된 거는 뭐 엄청 내부는요, 그 도떼기장 같아, 귀신할 것 같아. 근데도 그거를 인내하고 참고 자녀의 교육이라면 내 삶의 질 정도는 조금 포기할 수 있어라는 부모들이 이제 몰려 드시는 거죠. 한 몇 년 정도 살다가 갈 거니까라고 그냥 감수하는 거군요. 그 돈을 그냥 다 학원비에 다 투자하고 잠깐 여기 살 거니까 어차피 성공시키고. 간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내가 투자하고 어렵게 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 지역에 아파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권리금 같은 거예요. 권리금. 건물도 마찬가지고 학원도 권리분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대치동 학원가 들어오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그렇겠죠. 그럼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군지라는 거에 살면요. 결국에 이제 유의미하게 좀 뭔가 진학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확실하게 좋아지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학교 자체의 학업 성취 수준도 좋고 그다음에 주거를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고 제가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병행할 때 바퀴벌레 나오고 귀뚜라미 나오고 발 달린 벌레 계속 나오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파트 사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오래된 주택은 또 그런 애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삶의 편리성, 아파트도 많고 그다음에 면학 분위기 당연히 좋고 애들 공부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아이들 환경적으로 유해 시설 좀 적고 학원이 들어가려면은 제한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이상한 시설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유해 시설이 적고 학원 인프라 다양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 키우는데 치안 좋고 그다음에 특목자사고나 영재학교 많이 보내고 대학교 명문대학 의치대 이런 데 많이 보내고 이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애들이 와서 그 면학 분위기가 좋은 걸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면학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계속 몰려오는 걸 수도 있는데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엄마들이 많이 모여서 사니까 당연히 위해 시설도 좀 못 들어오고 장사도 안 되고 막 어떤 경우는 PC방 반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현수막 걸려 있고. PC방 정도는 귀엽죠. 뭐 이상한 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학원 근처에 못 들어와요.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게 있는 데는 또 학원이 못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야 학원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학원이 많다는 거는 그런 유해 시설이 적다는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뭐 공부시키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어쨌든 위해 시설 같은 것들도 없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아이 키우기가 좋다. 아이 키우기 좋고 또 이제 동네 어머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서로 돌아다니면서 상호 5호 감시제라고 그래요. 뭐지? 그런 게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 자기 아들 지금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가지고 울고 있어 막 이런 거 온단 말이에요. 전화가. 그만큼이 서로 간에 또 아이들을 같이 도와주는 동네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동네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진짜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좀 좋게 느껴지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싫지. 계속 감시하니까. 아, 그렇죠. 좀 놀고 싶기도 한데. 빅 마더가 나를 항상 감시하고 있지. 이제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예. 굳이 그렇게 애를 키워야 되냐. 아. 그냥 편안하게 키워도 되는데 예. 애들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애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아. 같은데. 네. 교육 철학에 따라서는 네. 되게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애들이 좀 아이가 예, 어릴 때. 아이가 어릴 때는 네. 뭐 인성, 뭐 다양한 체험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자연을 즐기면서 자연을 살고. 즐기고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책도 많이 읽고 뛰어놀고 이런 걸 추구하다가 그랬던 우리 엄마가 5학년 되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약군지로 가야 되나 애를 역시 공부를 시켜야 되려나 보다 우리 애가 똑똑하니까 안 시키면 내가 나중에 뒤집어쓸 것 같아 등등 이게 교육관이라는 게 일정하게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계속 바뀐다니까. 대표님께서도 네. 20대와 30대, 40대 사고가 똑같으세요? 아니, 다르잖아요. 바뀌죠. 그렇죠. 똑같아요. 네. 교육관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교육열 센 동네로 이사 가고 더 나이 들려서 이제 고2쯤 되면은 성적표 나오면 아빠가 애 성적이 왜 이러냐 막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교육관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 법이라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일관된 분들은 뭐 아예 외국식 교육이라든지 뭐 네. 국외로 간다든지 국내 국제학교, 비인가 국제학교 선택지들이 또 요새 다양해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죠. 아, 그러면은 결국에 좀 어릴 때는 좀 이제 풀어놓고 이렇게 키우겠다라고 마음을 먹던 분들도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 성적표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애가 이제 직업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가까워지면 네. 나 이거 뭐지? 하면서 약간 의문이 생기면서 네. 뒤늦게라도 학군지를 들어가야겠다라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불난 극장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불났어 하고 튀어나가면 처음에 안 믿어. 그래서 막 이러다가 누군가 막 이제 튀어나가기 시작하면 야 나도 나가야 돼 이러면서 다 같이 튀어나가는 상황이 돼가지고 위험해지죠. 그게 지금 그거예요. 다 같이 이제 아이들은 체험을 하고 건강하게 인성을 키워야지 하다가 누군가 이제 이사를 가. 같이 놀던 엄마들 같이 중에서 놀다가 누가 이사 갔대. 그래? 처음에는 좀 그래요. 그러다 이제 막 학년이 더 높아지면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일들이 생기죠. 먼저 간 애가 공부 성적이 갑자기 좋아지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나중에는 나밖에 안 남았네 막 이러면 나도 가야지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 아이들 중에서도 공부 욕심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또 막 이사 가자고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그럼요. 네. 엄마 우리 대치동을 가야겠어. 이래가지고 오는 집도 있어요. 아 진짜로. 네, 물론 비율적으로 적지만. 하긴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애들 입장에서도 네. 통화 힘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더니 뭐 내가 여기 기존에 살던 동네에 있었으면 이런 정도 수학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이런 애들도 있고 어머님 부모님들도 뭐 대치동 가면은 애들 막 공부만 시키는 그런 엄마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유 와보니까 다들 서로 매너 지키고 나이스하게 아이들 인성 교육도 잘 하면서 공부시키는 엄마들이 더 많아서 나는 너무 만족한다는 분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언론에서는 별로 매력이 없지 이런 얘기. 네.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대치동은 그냥 막 거의 막 애들 막 그냥 조지고. 잡아먹는 엄마들만 있는 것처럼 해야 이게 언론에는 이게 좀 매력적이잖아요. 재밌고 그냥 MSG를 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되는 거지 아니에요. 나이스하신 분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워낙 상담 많이 하시니까 지금도 상담 엄청 밀렸다고 그러셨잖아요.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뭔가 그 교육관이 바뀐 어떤 시기가 아까 말씀하신 한 5학년? 그렇죠. 아니면 고등학교 딱 들어갈 때쯤? 아니요, 그걸 그때 바뀌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그걸 이제 아빠가 바뀌고 아빠가. 아빠가 갑자기 막 뭐라 해요? 네, 엄마는 보통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이제 좀 갈등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결이 이제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 5, 6학년 때쯤 네, 하면 오게 되죠. 걱정이 돼요 이제부터. 그렇죠. 애가 옛날엔 뛰놀고 할 때 좋았는데 너무 노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아이가 지능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안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도 있겠구나. 네, 그리고 지능이 평범한데 그러면 뭐라도 그래도 좀 아이가 기본 구실은 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동네 학원이 없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학군, 뭐 네. 학력 이런 거 사실 뭐 국영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국영수가 중요하다. 여전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국영수 이런 것들은 대치동 뭐 이런 학군지가 확연하게 하여간 더
이 차이가 나나요? 문과 공부는요 인간적으로 네. 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성을 들이면 문과 공부 잘할 수 있어 누구나. 네. 네. 근데 이과 공부는 저도 이과 출신이지만 이게 정성만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안 돼. 안 돼, 그냥. 유체역학이나 로보틱스는 저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네. 정성을 들여도 못 하겠어. 네. 그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 국어 영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정성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수학과학은 그 너머가 있어. 그래서 수학과학 잘하는 선생님은 한 줌일 수밖에 없고 내가 수학과학의 실력 짱인 선생님이라고 하면 나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싶을까 생각해 보세요. 잘하면 당연히 학군지 가서 네. 굳이 마라도에 가서 강의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건 영화에나 있겠죠. 네. 네. 실미도에 가서 내가 강의를 하고야 말 거야. 그게 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치동으로 갈 수밖에 없고 수구학 학원은 대치동 학원이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이 대치동이라든지 학군지의 장점 중에 하나가요. 이제 병원이 또 많아요. 그래요? 병원이 많다? 병원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다치거든. 빨리빨리 가야 되잖아요. 치과. 애들이 또 많으니까. 네, 정형외과도 빨리 가야 되고 치과 최고의 정형외과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대치동이. 남고 앞에 있어요. 남고 앞에. 남고 앞에. 그들은 그러네. 항상 부러져. 그래 병원도 좋지. 그다음 교통도 많이 발달돼 있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음식점도 애들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는 음식점이나 분식집, 뭐 간식 먹을 때 이런 것도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는 편리성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아이들도 많고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조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돈도 쓰려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물론이죠. 인프라가 막 계속 좋아진다. 네, 이것저것 부대 인프라들이 다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구나. 네.